안녕하십니까. 시네스토랑 지배인서 사무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혜연입니다. 저 먼저 인사할게요. 주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리틀 포레스트로 돌아왔습니다. 배우 고대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리틀 포레스트 2018년도작인데 사실 기억이 굉장히 남아요. 그러니까 뭐 잔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뭐가 보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생각하지 않은데 뭔가 계속 떠오르는 영화처럼 계속 잔상이 남았던 영화였었거든요. 저한테는. 음식이? 그리고, 아니 그 영화가. 예. 그래서 그 이제 특히 원래 임순례 감독님은 굉장히 리얼리즘을 추구하시는 감독님이시잖아요. 뭐 우생순이라든가, 와이키키 브라더스도. 제보자, 뭐 이런 교섭, 뭐 이런 영화들 하셨는데 사실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모르겠어요. 저는 감성적이고 따뜻하고 뭐 예쁜 영화, 힐링의 끝판왕. 힐링의 끝판왕 뭐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들어가면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 김태리의 회원이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것 같잖아요. 일단 뭐 우리가 오게 된 경우나 뭐 저는 일단 딱 빼면 오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한데요. 어떠세요? 우리 어떠세요, 선배 선배님? 혜성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있나요 지금? 근데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생각하게 되네요. 아니,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과 지금 나의 삶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그렇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약간 선배님께서 퍼센테이지 정도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원하는 대로 지금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100을 기준으로 힘드니까. 본다면? 네네. 그게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아니 이게 만족한다 그러면 너무 좀 재수없게 들릴 수 있을 것 같고 모자란다 그러면 내가 나한테 좀 불만족감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는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 사는 게. 지금의 삶이 나를 만족하게 살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 아니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하다. 일단 100%. 그러니까 약간 나의 질문의 포인트도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것과 잘 사는 것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럴 수 있죠. 좀 맞아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도 뭐 그런 포인트. 제가 좋아하는 일로 벌어서 먹고 사니까 근데 더 많이 벌어서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랑 더 행복하게 살면 좋겠죠. 뭐 질문에 대한 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그 여주인공이 임용고시가 떨어져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왔고 남자친구는 이제 합격을 해서 거기 있잖아요. 제가 이 친구가 다시 공부를 해서 자기가 되고 싶었던 그 시험에 합격을 해서 또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 아니면 또 시골의 지방에서 임용고시를 봐서 지방학교에서 또 자기가 원했던 선생님의 길을 가면서 자기를 짝사랑하는 그 사람이랑 또 하는 거 어떻게 저 혼자만의 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친구 과연 지금 행복할까? 뭐 이런 의문이 들긴 했었어요. 영화 보면서. 우리 예은 배우는 어때요? 지금 나의 삶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이 답변을 들으면서 자꾸 몇 %라고 얘기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떠오르는 저는 대로. 한 80? 오, 괜찮다. 굉장히 높은데요? 오, 그 정도면 오. 만족도 뭐. 일단 직업부터가 제가 그래도 하고 싶어하는 거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뭐 그에 따라서 또 감내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80을 줬습니다. 와, 이거 좋다. 진짜. 이러고 뒤에 가서 이제 힘들어. 나 왜 이거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러긴 하는데. 자, 우리 민찬 씨는? 근데 되게 감동받는다. 이게 뭔가 기대합니다. 몇 퍼센트 나올지. 우리 솔직하게 그냥 까놓고 그래요. 얘기하죠. 물론 좀 선배님하고 성에는 안 차지만 그 방향성만큼은 저도 8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선택한 길이고 제가 가려고 하는 방향은 꾸준히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성엔 좀 안 차는 느낌은 있고 80%? 성이 안 차는 80%. 구독!
성에 안 찬다. 그럼 20%가 성에 찬다는 얘기 아닌가? 아닌가? 방향성으로 하죠. 아 우울해지 왜 이런 질문 하고 그러세요 감독님? 아니, 내가 이 질문을 한 이제 이유는 나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물론 이제 방금 우리 혜성 배우가 설명했지만 혜원이 임용고시에 떨어졌어. 그래서 뭐 실망하고 아마 그게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도 있겠죠. 그렇죠? 뭐 이게 떨어졌다는 것과 또 남자친구는 또 합격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 굉장히 생각이 복잡했을 텐데 그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러 어렸을 때 살았던 시골집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그 오히려 뭔가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웠고 불편했던 거를 두고 머리를 식히로 내려왔는데 그 생활이 너무 편안하고 좋아 보였거든. 근데 사실은 일종의 도피라고 하면 좀 뭐한가요? 맞죠. 근데 도피 맞죠. 같은 거였잖아요. 근데 도피를 왔는데 전혀 불안감과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여서 거기서 이제 재충전하고 다시 올라가야죠. 그래서 정말 저 친구는 그 시골에 저 삶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배우의 몫이 또 컸던 것 같아요. 김태리 배우의 특유의 좀 약간 건강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싱싱한 느낌. 싱그러움. 뭔가 좀 고민이 있고 하는 표정을 지어도 뭔가 건강해 보이고 해낼 것 같고 네, 해낼 것 같고 긍정적으로, 예. 그래서 좀 더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았나. 근데 이 영화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인물 지도를 보면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혜원과 어렸을 때 친구 남자 친구 재하, 그다음에 여자친구 은수. 사실은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고모 정도. 그리고 마을 주민들. 뭐 우체부 아저씨. 우체부 아저씨. 네, 그 정도. 엄마? 요 정도. 그러니까 사실 메인 이제 인물 지도는 그 세 친구인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대사량이 적고 많지 않고 친구들 모여 있을 때만 떠들고 사실상 김태리 혜원 혼자 있을 때는 대화가 거의 없잖아요. 나레이션이지. 뭐. 아니 사운드 감독님이 거의 자연 소리만 많이 담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물 지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한데 친구들과의 관계, 뭐 만남, 엄마는 중요하니까 우리가 따로 빼서 좀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 혜원과 재하와 은숙의 뭐 이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혹시? 좋아요. 어릴 때 꼬맹이 친구들, 때 네, 어릴 때 친구들. 친구들이 주로 좀 그런 거 같아요. 지금까지? 네. 근데 과연 저렇게 오랜만에 가서 똑같이 저렇게 지낼 수 있을까는 좀 상상해 보니까 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바로 어제 만난 것처럼. 네. 아니 초등학교 때 친구는 몇십 년 만에 만나도 그런 마음이 들 텐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예를 들면 그 혜원이 수능 보고 대학 갔다가 졸업하고 온 거니까 뭐 한 5년 정도의 그 정도 되겠구나. 갭이 되겠네요. 근데 또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거는 셋 다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자유롭게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 결국에 그게 중요하구나 현실이. 아 맞아. 근데 나도 보면서 내가 총각이었고 내 친구들도 그랬더라면 저렇게 알림 설정까지. 반겨주겠구나. 저는 고향이 부산이니까 내려가면 친구들이 되게 반겨주겠구나. 막 놀러 오라고들 하니까 그렇겠다 싶긴 했었어요. 은숙이 그 재하에 대한 마음? 재밌지 않았어요? 재밌어요. 재밌었죠. 어. 그 혜원은 절대적으로 끼어들지 않고 굉장히 단호하게 이렇게 은숙을 밀어주고. 근데 서로 자연스럽게 둘이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뭐 아무래도 연출이나 각본을 쓸 때 그런 얘기가 있었겠죠. 이 영화는 이제 사실 여러분도 다 알지만 일본의 동명 만화가 원작이에요. 그래서 이미 일본에서는 두 편으로, 그러니까 여름 가을 편, 겨울 봄 편에서 두 편으로 영화가 제작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약간 이게 제목부터 그런 제약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반드시 리틀 포레스트여야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고요. 제목 네, 맞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음식 중에 꼭 우리가 썼던 음식이 몇 개는 들어가야 된다. 밤이랑 오코노미야키는 꼭 넣어줘야 됐대. 뭐 이런 뭔가가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근데 그 임 감독님이 이제 그런 연출적으로 이제 그런 것도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나 이런 데서 약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사실 저도 이해된 게 밤이랑 오코노미야키 좀 뜬금없긴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막 시골에서 엄마가 오코노미야키를 막 해주는 집은 많진 않아요. 그 배추 썰어 가지고 했던 막 거 그리고 마요네즈 뿌려서 네. 만들 사실 그거는 이제 그래서 고르다가
그 음식 정도가 그래도 밤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넣고 나머지는 로컬라이징화 시켰는데 그 되게 조건이 까다로웠다고 하더라고요. 꼭 뭘 넣어야 되는 게 있고 계약서 조항에. 그 밤조림 되게 맛있어 보였는데. 그러니까. 아 밤조리. 근데 그 프랑스 그거 요리 얘기하는 그림도 거죠. 밤 늦게 해가지고 했던 요리잖아요. 그 뭐라고요 발음이? 그거 나중에 얘기하면 진짜. 자, 혜원과 재화와 이제 은숙 사이에 그런 셋의 약간 뭐 처음에는 그렇게 뭐 삼각관계로 가나 뭐 뭔가 그런 게 있었지만 사실상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약간 그러니까 러브 스토리가 들어버리면 우리는 영화를 다 봤으니까 식상할 수 알겠지만 있죠. 여기에 러브 스토리가 들어가 버리면 포인트가 그 회원에 맞춰지지 않고 맞아요. 사실 굉장히 분산되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연출적으로 그런 부분을 뺀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혼자만의 삼각관계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나머지 둘은 별로 시큰둥한 관심이 맞아. 없는데 신경을 안 쓰는 혼자 막 좀 개그 포인트 느낌으로. 그 남자는 좀 좋아하는 티를 내죠. 재하는 조금 좋아하는 건 같았죠, 약간. 그리고 자기가 그런 느낌. 사실은 그 돌아온 여자친구한테 다시 만나자고 안 하고 돌려보낸 이유가 자기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아 김태리님. 어. 그거 근데 맞죠. 아니 이 사람 은이라고는 근데 그- 얘기하지 은수. 않지만 근데 그 어. 부분은 나는 약간 보내려고 한 거 아닐까요? 저도 약간- 정말 내가 여자친구가 둘 좋아하는 다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약간 그렇게 이 친구를 근데 참아줄 수 그러기에는 없으니까. 너무 진기주 씨보다는 김태리 씨한테 더 좀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둘 편하잖아. 중에 한 명이 어. 만약에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진기주님은 있었어요. 어느 쪽도 뭐 이렇게 혼자 고립된 느낌이 좀 있긴 했어요, 사실은. 혼자만의 삼각관계 같은 느낌. 혼자만의 짝사랑, 아주 진한 짝사랑. 혼자 경계하고 막 조심해 이러고 막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 근데 저는 그 관계를 그 셋의 관계를 깊게 다루지 않아서 전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깔끔했던 것 같아. 맞아요. 정말 너무 정말 친구. 그렇게 너무 선을 깔끔하게 정리한 것 같아요. 심지어 얘기 들어보면 그 정도도 한국 관객 때문에 했대요. 아, 그 약간 러브라인 일본은 아예 비슷한 그런 게 거? 없고 너무 혼자 정말 모든 걸 혼자 하는 느낌인데 한국에서 그 원작을 갖고 오면 좀 이질감이 들고 아무리 그래서 사람은 지금 관계가 있잖아요. 너무 대한민국은. 요리만 하니까. 시골인데 근데 이제 한국에서 그럴 수가 없다. 마을 주민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약간 반영했는데 그 정도 수위로 넣었다고 하는. 그리고 얘기를 우리나라 영화는 일본 영화에 비해서 엄마랑 딸과의 관계, 모녀지간의 관계가 좀 중심이 맞아요.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울림을 주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울컥하는 장면들이 있어. 그 영화 봤을 때. 담담해서 그렇지만 예, 예. 분위기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친구들을 빼면 사실 혜원과 혜원 엄마의 관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기억과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수능 끝나고 그때의 기억과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유치하고 있는 뭐 일들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되면서 보여지는데 엄마와의 관계 뭐 어떤 포인트가 좀 매력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아쉬웠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매력 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 우리나라 영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 끈끈하거나 뭐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딥하거나 그런데 되게 좀 담백했던 거. 쿨하잖아요. 그죠? 근데 배우가 문소리 배우가 너무 그 역할을 잘해준 것 같아요. 너무 담백하게. 맞아. 그죠? 나이스. 저는 그 장면 기억나는 게 감을 말리면서 딸아이가 김태리 씨가 왜 여기 왔니? 나는 뭐 여기 시골 생활이 엄마는 좋을지 몰라도 나는 서울에서 뭐 여기 싫다 하고 싶은 일도 있고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동문서답 하잖아요. 엄마가 감 말리면서 이렇게 말려야지 겨울에 기뻐하지 만져줘야 해. 마시다. 근데 그걸 하면서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따라해봤거든요. 그 연기를. 근데 상대 배우는 막 그렇게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는 엄마 상황에 심취해서 이런 얘기 했을 때 그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연기 할 때 왜냐면 딸아이 얘기도 들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집중하면서 단 좀 쿨하게 그냥 편안하게 대사를 쳐야 되니까 근데 그게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대사를 치시니까 보는 게 좀 더 새로웠던 것 같아요. 사실은 좀 그냥 러프하게 보면은 어머니가 좀 진짜 선배님 말씀대로 좀 이렇게 대한민국에 많이 흔치 않은 어머니 상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렇게 막 소위 말해서 감정에 쟁여놓고 막 하지 휩싸이지 않잖아요. 않고. 예.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그냥 러프하게 보면 좀 무신경한 엄마처럼 보이는데 그 뻔한 좋았던 장면이 토마토 먹는 장면에서 그 토마토 던져놓고 저래도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마치 아이를 대하는 느낌 같이 들판에 보였어요. 던져놓고. 그러니까 마치 이게
그러니까 너를 무신경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열어놓고 그냥 알아서 잘 자라게끔 해주는 정도의 엄마 같은 느낌이라 그 장면에서도 그 딸이 엄마한테 아빠 안 보고 싶냐라고 물어보는데 엄마는 또 다른 얘기해. 네, 그 매번 얘기는 약간 피하죠. 매번 음식 얘기로 그래서 이제 약간 편지에서 좀 엄마라기보다는 어떤 스승 같아요. 그러니까 선문답 같이 이렇게 되게 어렵게 얘기해서 알아서 깨닫게 만드는 듯한 엄마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편안하게 보다가도 엄마 입장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살짝 좀 울컥하게 되는 장면들이 곳곳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정도는 이게 일본 원작의 느낌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완전 대한민국 정서의 엄마가 아닌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그 일본은 실제 그런 문화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20살 정도 되면 엄마가 이렇게 떠나는 그렇게 분리하는 문화가 많아서 아무래도 좀 독자적인 느낌의 그런 거를 조금은 반영이 된 듯한 느낌도 좀 근데 들었고. 원작에서는 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더 우리는- 어리잖아요. 근데 그나마 우린- 고려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정서상 또 그게 안 맞으니까. 저는 단연코 원작보다 우리나라 리틀 포레스트가 훨훨 재밌었어요. 훨훨 좋았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거기 한 표. 확실히 한국 사람이다. 아니, 호불호가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또 일본 편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관객들도 많으시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그 혜원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4살인가 5살 때 이제 4살. 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로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성장하는 19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엄마가 옆에 붙어 있으면서 사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감정적인 기복도 크게 보이지 않고 뭐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무심한 엄마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엄마는 흔들리는데 딸아이한테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어쨌든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관객의 눈에 보여지는 엄마의 모습도 굉장히 담백하고 정말 깔끔하고 굉장히 절제되고 정말 딱 거기까지 감정적으로 막 안고 울었거나 뭐 그치. 이러면 바로 국제시장 맞아 느낌 내는 건가? 완전히 전혀 다른 느낌이 됐을 강렬한 때 감정인데.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깔끔하고 한편으로는 얄미운데 그러면서도 약간 멋있다? 멋있는 엄마 같은 느낌. 진짜 쉽게 볼 수 있는 엄마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주변에서 그 정도로 쿨한 엄마를 적어도 제 반경에서는 본 적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그 쿨한 것 관계에서 재밌었던 게 엄마도 그런 캐릭터인데 그 엄마의 그 딸이잖아요. 그 딸도 찾지 않잖아요. 엄마 떠나는 거를. 그 그 피야. 관계가 너무 웃겼어. 그 피야. 그 피. 그리고 어릴 때 살짝 자존심 싸움? 맞아요. 엄마를 찾지 않겠다는? 엄마가 나를 먼저 찾으라 뭐 이런. 근데 엄마가 한 수 위인 게 그것까지도 고려해서 얘한테 그 대하는 느낌이에요. 맞아, 그 감자빵 만드는 레시피 편지를 보내잖아요. 편지 보내는 게. 정말 너 그 정도 해도 내 피면 잘 자랄 수 있는 아이라는 걸 충분히. 그리고 실제로 그 감자빵 그 편지 받고 약간 뭐야라고 하지만 또 그렇게 만들어 편지 먹어요. 적어 보내진 않잖아요. 맞아. 아니 뭐 주소가 없으니까. 맞아. 지금 이 타임에 감자빵이라고? 약간 그런 느낌. 맞아. 아무튼 엄마와 이 딸의 관계가 굉장히 뭔가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이제 혜원한테는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그 뭔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고 뭐 다 안 됐잖아. 뭐 연애도 잘 안 됐죠. 취업도 안 됐죠. 자기가 원하는 삶이 다 안 됐죠. 내려와서 또 곳곳에 엄마의 그 정치와 뭐 보이는 게 다 엄마와 관계됐던 거밖에 그 기억과 추억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약간 좀 방황하는 사실은 굉장히 방황해야 되는 장소라 공간이란 말이죠. 그 공간이 모든 게 그냥 몰빵되어 있는 공간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이 혜원을 보면서 이 영화가 굉장히 아까 뭐 100% 힐링 포인트가 있는 영화라고 했듯이 그런 게 굉장히 강하게 받아서 저는 너무 그 시골의 어떤 초록 뭐 풍경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관객들로 하여금 제가 아까 힐링이 끝판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보면 우리도 현실에서 좀 답답하거나 힘들 때 순간들이 있는데 그 영화 봤을 때 나도 그냥 거기 가서 나 혼자만의 편안한 장소에서 생활하는 듯한 느낌도 들더라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전 사실 조금 무서웠어요. 왜? 쫄보라 그 밤에. 집에 혼자 그렇게 있는 게 저는 좀 안전장치가 무서울 것 같은 없어요. 거예요. 심지어 그 남녀 이런 구분 없지만 좀 여성분들이 좀 더 위험할 수 있잖아요. 위험할 수 있지. 근데 그게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처음에 저도 이게 약간 너무 좋지만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행 왔다고 거기는 하면은. 사람이 무서운 것보다 산짐승들이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요. 멧돼지도 맞아. 근데 이것도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그나마 그래서
주변 인물을 빨리 등장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편에 비해. 아. 그래 이 사람이 혼자 있지 않고 안전할 이런 생각을 한국 관객이면 할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대한민국 사람이라 나는 여자 혼자 저렇게 저거 좀 약간 무서운데 진짜 산짐승도 마찬가지고. 저도 얼마 전에 SNS에서 곰이 그 나무문 뜯어가지고 침입하는 영상을 봤어가지고 멧돼지만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멧돼지 저도 죽어요, 초반에 진짜. 봤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런 일이 많아요. 저는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이 귀농하셔가지고 그 과수원을 하시는데 우리 장 보고 집에 왔는데 그 고라니가 밭을 휘짓고 있더라고. 그리고 하루 한 번은 정말로 처음 봤어. 검은 흑돼지가 이 정도 거리에서 막 도망가다가 저를 딱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야. 근데 너무 무서워서 그냥 얼었어. 멧돼지가. 두 마리가 진짜. 근데 진짜 무섭다. 너무 무서워. 나 실제로 처음 봤는데 사냥꾼들이 쫓아오더라고. 맞아, 진짜 무서워. 그리고 또 내 본 앞에서 바로 산으로 도망가는데 오 이거 멧돼지예요.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자주 그렇다고. 그리고 복숭아 농장에 복숭아 따는데 뱀이 팍팍 지나가는 거야. 맞아요. 뱀도 실제로 내 눈앞에서 이 정도 거리에서 처음 봤어. 우리 시골 예쁜 영화 가면 보고 그래. 너무 무서운 얘기만 근데 실제로 정말 그 얘기를 많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해서 감독님의 고려였다고 하더라고요. 등장인물을 빨리 등장시켜서 여자 혼자 있어도 이 마을을 안전하다는 느낌을 좀 주고 싶었고 친구들이 거의 바로 등장하잖아요. 보자마자 막 얘기도 안 하고 왔냐 이러고 멍멍이도 주고 오구. 그래서 원래 그것도 고양이보다 강아지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켜주는 느낌도 맞아, 그렇네. 그렇고 한국 정서에 좀 더 맞는 느낌이라 일본은 고양이라고 하던데요? 네, 고양이. 그 맞죠? 선물 받는 그런 거. 고양이인데 이제 오구를 등장시켰고 강아지를 등장시키고 진행도 빨랐던 게 일본 편은 아까 얘기했지만 두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본 영화 특징 여러분들 잘 알지만 진짜 슬로우잖아요. 진짜 탕주 같은데 맞아 근데 천천히. 이제 우리는 아무리 이제 이 영화가 저예산 영화 뭐 한 12, 3억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열매이다. 네, 맞아, 진짜 이제 맞아. 좀 저예산 영화로 찍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 영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대중에게 뭔가 수익을 생각하면 그런 일본 정서 그대로 가져다 놓으면 이제 실패할 게 저도 그럴 것 뻔하니까 같아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어떤 큰 사건은 없지만 이야기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뭐 그런 장치들 대한민국 공부라든가. 분들 중에 일본 영화가 조금 심심하다고 했던 분은 대부분이 그건 우리나라 리틀 포레스트는 힐링인데 거기는 힐링을 넘어서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적응된 사람들은. 그래서 충분히 문화가 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저는 보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계절을 담은 영화잖아요. 사계절이 다 나오는데 그 당시 2018년도에 그 세 배우들이 되게 잘 나갔을 때거든요. 지금도 물론 더 잘 나가지만 다 바쁠 때였대. 근데 다 그 이중 촬영이 근데 있었다고 어떻게 그러더라고. 그 작품을 사계절을 다 담으면서 찍을 수 있었는지도 되게 어떻게 이걸 다 찍었지 싶은 생각으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비하인드 중에서 이 영화 하면서 저희들도 대부분 저번에 바빌론 때도 그러지 않았나요? 이 영화가 음성 따는 게 제일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시끄럽고 주변에 막 그게 시설물이 생각보다 시끄러워서 그 시골은 예. 방송 그런 것도 그런 많대요. 방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생각보다 막 트랙터도 그렇고 비행기 어려웠대요. 소리 막 네, 이런 거. 비행기 소리도 그렇고. 저희 저번에 바빌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소리를 신경 쓰면서 보게 됐던 거예요. 근데 첫 등장이 겨울이잖아요. 이제 눈 밟으면서 이렇게 소복소복. 뽀득뽀득하는데 분명히 뒤에서 촬영 따라하고 있을 텐데 아, 소리를 그러네. 따로 따서 입혔나부터 얼마나 해서 개발을 그걸 많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맞아. 그래서 저것도 소리 엄청 근데 신경 이 영화 썼겠다. 결국에 보면은 소리가 핵심인 영화기도 해요. 맞아요. 계절을 소리로 표현하고 음식도 소리로 맞아요. 표현하고 음식. 야. 그 소리에 시각이랑 공들인 청각이랑. 느낌이 진짜 있지. 진심으로. 자,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엄마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약간 시간이 좀 뒷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다 대사는 기억나지 않지만 뭐 엄마의 엄마도 숲을 이제- 갖고 왔다. 나도 나의 작은 숲을 갖고 나의 작은 숲이 리틀 포레스트잖아요. 나도 작은 숲을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멘트도 있으면서 엄마를 이해하게 되고 그 고등학교 때 돌아왔을 때 엄마가 가출했을 때 그 편지 그냥 그게 찾아보지도 않았지만 이제 그 내용을 읽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엄마를 이해하고 이 친구도 새 출발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서울을 다시 가잖아요.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엄마를 이제 이해했다는 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갔다 다시 다시 오지 오잖아요. 다시 갔다 다시 오죠. 최종적으로는. 근데 이제 엄마의 그런 부분이 이미 녹여지고 서울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뭐 이제 알바도 하고 일도 하고 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그건 마지막 엔딩 장면인데 그 엄마의 관계가 그렇게 잘 정리된 부분이 뭐 좀 뭐 이상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엄마의 사연이 이제 존중해주고 이해해준다는 마음으로 돌아선 거.
것 같아서 좀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마지막마저도 그 엄마의 빅픽처 느낌. 그래, 난 다 알고 이거를 있어. 약간 받아들일 수 있는 딸이구나를 알고서 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승 같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말도 스승 같다니까. 엄마 이상해. 근데 마지막 장면에 엄마 얼굴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돌아온 엄마가 온 듯한 것 같은 느낌의 느낌으로 짐작하게 하는 뭐 그런 오는 장면. 문제 뭔가 막 열려 짚고 있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서 김태리님의 얼굴을 좀 보여주는 느낌을 상상하게끔 했던 것 같은데 엄마가 진짜 주요 핵심 테마긴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 엄마의 편집도 중간에 이렇게 교차로 이루어지잖아요. 엄마랑 같이 있다가 또 이 공간에 맞아, 현재로 맞아. 돌아오고 왔다 갔다. 요리하는 장면. 맞아요. 근데 갑자기 엄마 그런 게 등장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뭔가 연출도. 이질감이 전혀 느껴지지 그리고 않았어요. 정말 편안하게 연기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 나왔던 배우분들이. 모두가 그 배우들이나 출연자들도 힐링하는 느낌으로 임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이제 주요 배경이 도시가 아니고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이 주는 그 뭐 안정감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우리가 시골에서 꼭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도 시골 하면 이제 느껴지는 뭐 여러 가지들 뭐 조용하고 뭐 산이 있고 들판이 있고 이미 뭐 초가집이 있고 약간 그런 느낌 이제 안정적이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그 시골에서 이 공간에 약간 정말 슬로우한 이런 느낌 배경은 뭐 나이 들면 시골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정서가 있나요, 우리 여러분들도? 저는 우리 그 정서보다 그 영화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 그림이 뭐냐면 부엌에서 요리할 때 보여진 창가에서 보여지는 그 전망들, 산이랑 밭이랑 이 그림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저기서 살면 요리하면서도 항상 시각적으로도 많이 힐링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거 보고서 얼마 전에 무슨 유튜브였나?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가 가장 이상적이냐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요즘에 뭐 4도 3촌, 뭐 5도 2촌 이게 약간 유행이라고 그게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만 있으면 촌에만 있으면 지루하니까 이 도시인들은 5일은 도시, 2일은 촌, 이 병행이 오히려 사이클에서 막 어떤 사람은 4도 3촌 이 용어가 요즘에 바로 유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나라면 저게 이렇게 쭉 생각보다 지루할 수도 있는 것 같은 거죠. 이게 편집된 것만 보지만 1년 내내 있으면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도시랑 병행하는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아요? 제주도에 뭐 이틀 갔다가 이렇게 오시는 한 달 살기. 뭐 그런 하고 것도 오고, 있고 맞아, 그래. 실제 제주도에 거처를 해서 뭐 일 있는 때만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거 돈이 있어야 또. 결국에 돈이. 리틀 프린스도 오늘 보내고 시작부터 뭔가 그래 돈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집이 있어야 갈 데가 있는 거지. 거기 뭐. 배추 그 솔직히 그 얘기 되게 많았어요. 뭐 와가지고 부족함 없이 다 먹어 막 재료가 어디서 나가지고 다 먹고. 근데 시골에 가면 다 있어요. 먹을 거는 걱정이 그렇죠. 없어요. 사실은 주변에 먹을 거리가 다 있거든. 자, 이 영화는 어쨌든 결국에 또 삐뚤어졌어. 이 영화는 진짜 소리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소리, 요리하는 소리, 뭐 이렇게 지글지글하는 소리, 그리고 먹는 소리. 근데 그게 정말 너무 정감 있고. 벌써 배고파요. 배고파요, 벌써. 진짜. 정감 있고 너무 좋았고 이제 요리 얘기를 아는 이 영화의 반은 요리 영화니까 그 이제 다양한 요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뭐 눈에 쌓인 그 배추, 된장국 너무 좋아요. 딱 밥이랑 딸랑 두 공기 이렇게 놓고 먹는 후루룩 장면. 소리가 정말 미쳤잖아요. 그 음식들 중에 뭐 최애하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저희 그리고 이거 카메라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합의 봤잖아요. 하나씩 자, 이렇게 아까 얘기하고 발음 생각이 안 나서 물어봤던 음식. 선배 연습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크렘 브릴레, 크렘 브릴레 말고 그 전에 또 있잖아. 라주아드 비브르. 라주아드 비브르 크렘 브릴레. 미스 해리스 파리에 가다 그 느낌이야. 그게 나는 보면서 발음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밤이잖아. 우리 밤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익은 밤, 군밤, 군밤인데 그 밤 으깨가지고 그 위에 그 흑설탕 불 확 녹여가지고 나 그거 되게 맛있어 보였었어. 너무 맛있어. 진짜. 진짜 먹어본 것 같이 얘기하네요. 근데 그런 거 팔잖아요. 조림 같은 거를. 설탕 조림 팔아요. 마트에.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서 너무 맛있겠다 생각이. 저는 다 맛있을 밤조림이요. 것 같아. 저는 밤조림. 그러니까 밤조림. 밤조림이 밤도 너무 그게 좋아하고. 일본 밤 너무 음식이에요. 좋아해서.
아니 일본의 리틀 포레스트 영화에 아마 그게 나왔어요. 나왔대요. 나 그런 거 처음 봤어. 근데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팔긴 해요 요즘에는 그걸. 아 진짜. 네네네 팔아요. 근데 그거를 껍질째 다 안 깎고 속에 있는 껍질은 덜 깎아놓은 상태에서 조리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먹지? 그러니까 어떻게 먹는 처음에 거야? 불리고 하는 과정을 보니까 제가 아마 그런 떨떠름한 맛을 아마 물로 이렇게 빼거나 끓이면서 이렇게 빼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저도 했어요 보면서 좀 떫을 텐데 이런 느낌. 벌써 생각나. 그리고 색깔이 석류 색깔인데 석류를 맞아요. 넣은 건가? 맞나? 약간 수정과 색도 나고 맞죠 좀. 배우님하고 똑같아요. 뭔데요? 저희 원래 제가 대신 얘기해드릴까요? 배추 뭐 얘기하기로 선배님이 아니에요, 얘기하세요. 선배님께 아, 근데- 뭐가 좋으셨어요? 전 배추전. 어. 그냥 정말 깔끔하게 나도 배추잎. 나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실 거였어. 처음부터 배추전이었죠. 네. 모두가. 실제로도- 배추전이 그냥 그 먹어도 달아. 배추 맞아요. 자체에서 단맛이 굉장히.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영화를 보고 가족 여행 가서 배추전을 바로 먹었어요. 그 여행지 가가지고. 너무 배추전을 파는 데가 있어요? 강원도에서 팔아요. 아 진짜? 근데 이 서울 사람들은 배추전을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배추전 있거든요. 근데 생각 외로 식으면 좀 맛없어요. 물론 따뜻할 모든 때 음식 먹어야 그렇지만 돼요. 따뜻할 배추전은 유독에 사실 그 배추랑 네. 튀김가루 묻혀가지고 맞아요. 튀긴 거밖에 없으니까. 좀 이게 전줄 중에서 김치전은 좀 식어도 맛있는데 배추전은 대신 이제 좀 식으면 맛이 확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바로 구워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음식 중에 또 하나 그 꽃튀김? 아카시아잎 튀김. 아카시아잎 튀김이요? 저도 신기했어요. 그게. 그거 좀 궁금해요. 근데 맛이 어떨지. 그거는 보니까 임순례 감독님 실제로 먹어봐가지고 그 음식을 놓자고 제안했대요. 맛있나 그거를 진짜? 근데 식감으로 먹는 것 같아 느낌이 그렇지 그쵸. 않아요? 근데 난 그거 보면서 저거는 정말 갓 튀겨서 먹어야 먹을 만하지 식으면 진짜 맛없 아니 눅눅해지지 않을까? 농반 진반으로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고무도 튀기면 맞아. 맛있다고. 맞아. 튀긴 맞아. 거는 맛없을 수가 없다. 나도 그 생각했었어. 맞아, 맞아. 식감으로 먹는 맛? 모르지. 근데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 근데 한번 그냥 소리가 맛있었다. 너무 그래서 비주얼적으로도 어, 그렇고 소리가 씹어 튀기는 거 먹고 맛이 튀기면 없을 답 수가 없어. 예, 맞아. 무조건 이건 죽는 것 같아. 면 요리도 은근히 있었고요. 막 파스타 요리도 있었던 것 같고. 꽃 파스타. 은근히 있었어. 그러게. 뭐 진짜 많이 먹고 무슨 싶네요. 꽃인가 궁금했어. 그리고 저는 핵심적인 건 좀 저는 곶감 식감을 좋아해서. 곶감. 네, 곶감 그 식감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잘 담으셔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소주 할때 하나 빼서 먹고 그래서 그리고 토마토도 원래 좋아하긴 하는데 방울토마토 위주로 먹거든요. 좀 약간 효율적이라. 근데 그거 보고는 약간 이렇게 때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한 동시에 번에 이렇게 아. 너무 맛있게 이렇게 우구정 나는 우구정 그것도 먹어요. 그렇고 김치 수제비. 아우 같이 나오는 김치 수제비랑 배추장을 먹는데 김치 오늘 저녁은 뭘 먹어야 할까요? 저희 수제비? 수제비? 배추전 파는 거 전도 없어요? 좋아요. 전. 전. 전 저번에 저희 전 먹었던데 괜찮지 않아요? 저희가 언제 전 먹었어요? 저희 김치전이랑 그 이렇게 먹었었잖아요. 파전. 파전이랑 김치전 2개 시켜가지고. 파전 먹었지. 이 정도면 어디 약간 상호명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나요? 어디지? 맛있겠다. 막걸리. 막걸리. 그 막걸리에 막걸리랑 배추전 어울리는. 먹고 싶었어. 맙소사. 대박이겠다. 저희 오늘 촬영하는 거에 한 반은 음식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의 반이 음식 그건 얘기예요. 맞아요. 아니 근데 이거 사실은 일본판에 비해서 음식이 많이 줄어든 건데도 많이 줄었죠. 우리나라 서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배고파요. 일본판 리틀 포레스트는 음식 영화예요. 80%가 뭐 음식 영화예요. 그 거의. 썰고 계속 굽기만 하고 계속 그러더라고. 힐링될 수밖에 없는 영화인 게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좋은 정취와 맞아. 그런 공간. 자연과 자전거 타고 음식이 지나다닐 있으면. 때 그 그러니까 공간들이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먹으려고 하는 것도 많았어. 저도 2018년 개봉했을 때 이제 그 후에 이제 이 영화를 봤는데 그때 뭐 거의 한 5년 만에 본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언제든 또 봐도 맞아요. 언제든 이걸 볼 때마다 즐겁겠구나,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삶이 좀 타이트할 때 보면은 좋을 것 같은 맞아. 느낌들. 그냥 그리고 길지도 않고 무심결에 틀어놓고 이렇게 보다 보면 끝나는 느낌이라 그 계절 가는 게 다 보이잖아요. 이게 하나 하나씩.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쨌든 사계절을 고스란히 잘 담아주고 그리고 정말 소담한 그 시골 집에 그러니까. 굉장히 잔잔하고 뭐 아무튼 초록과 가을의 그 황금빛 겨울에 또 모습과 하얀 뭐. 겨울의 그 하얀 모습과 저희 오늘 너무 약간 예뻤던 자연 것 같아요. 색깔의 느낌이 다 이렇게 네, 완전. 물의 느낌도 저는 있으시고 약간 바다 눈 쪽이고. 느낌이도 있고. 난 뭐지 그럼? 바다로 가시죠. 난장판인가? 위에는 바다고 밑에는 산. 한여름에 아카시아고. 냇가에서 소라 잡을 때 그 표현을 진짜 맞잖아요. 감독님이시네. 자, 뭐 사실 우리 이 영화는 뭐
뭐 이런 요리 얘기하고 뭐 시골 풍경 얘기하면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아까 잠깐 결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한 1, 2분 이제 혜원이 다시 시골로 내려왔을 때 그 기간은 나오진 않지만 영화상에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텀이 지나서 이제 시골로 다시 가방을 싸들고 내려온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열려있던 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에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도. 반전 아니야? 그냥 뭐 털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빈집에 털고 있는 거 아니야? 누가 막? 그 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저도. 그 안에 분명히 엄마가 뭔가 나도. 맛있는 요리를 하고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맞아. 싶어요. 그리고 김태리님 표정 자체에서도 관객들이 대부분 그렇게 맞아. 바라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맞아요. 예. 예. 뭐 설레. 장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엄마이지 않을까요? 난리 나겠지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또 나는 굉장히 확 따뜻해지더라고. 맞아. 그 그리고 열린 또 거실 우리가 보면서. 상상한 그 엄마의 모습을 안 드러내서 드러내줘서 맞아. 안 드러내줘서 또 맞아요. 좋았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전 진심. 저는 처음에 주인공이 이제 들어올 때는 이제 문 열고 처음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 1년은 힐링이긴 했지만 저는 좀 사실 불안한 것도 있었어요. 왜? 약간 MBTI가 제가 F에서 T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도피를 해서 온 거잖아요. 뭔가 해결돼서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휴가차 온 게 아니라 뭔가 약간 피해서 온 거니까. 해결 안 했는데 저렇게 계속 있는다고? 포즈잖아. 포즈 일시정지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긴 했거든요. 아, 돌아가서 결국에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은 그거를 계속 염두에 두고 보다가 마지막에 돌아올 때는 완전 좀 해결해서 온 거. 다른 느낌의 에너지여서 난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여기서 사는 행복감의 만족도가 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임용고시를 봐서 여기서 학교 생활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어. 그것도 괜찮겠다. 자,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 삶이 지치고 힘들 때 한번 틀어놓고 보고 있으면 굳이 여행을 가고 멀리 떠나지 않아도 충분히 힐링이 될 수 있을 법한 작품인 것 같아요. 좋은 말이네. 맞아. 저도 약간 배고픈 청춘들이 어. 배고플 때 보면 더 좋아요. 나 지금도 배고파. 그니까요. 이게 배고플 때 보면 더 이게 극대화돼서 더 재밌게 보지 않을까. 우리 중에 제일 말씀을 잘하시는 우리 주민찬 배우님. 자, 저는 밥 먹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너무 배고파서. 밥 먹고 보세요. 너무 배고픕니다 지금 사실. 아니 요즘 극장에서 당시에 안 먹고 봐서 배고팠던 영화가 딱 두 개가 있었는데 리틀 포레스트랑 일본의 카모메 식당이라고. 가뭄에 그 두 개 영화를 공복 상태에서 봤는데 정말 괴로움의 끝이었어요 두 개가. 나는 하면서 저거 그대로 좀 요리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요. 있었어. 예, 나한테 좀 충분히 옆에 미쳐버렸다. 재료 주고 해보고 싶은 생각이었어. 아, 오늘 진짜. 저녁 가서 해보세요. 할 수 있는 게 배추전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모르지. 자, 여러분, 이 리틀 포레스트는 우리 지금 배우들이 얘기했지만, 정말 뭔가, 나한테 휴식이 필요하다? 아니면 뭔가 뭔가 새로운 게 먹고 싶다. 맛있는 영화. 그럴 때, 정말 굳이 몇 시간에 걸쳐서 시골에 가지 않아도, 안방에서, 이 영화를 보시면 정말 힐링과 모든 배고픔과 뭐 이런 아무튼 음식에 대한 어떤 맛깔스러운 이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희 뭐 그럼 이제 배추전 먹으러 가는 건가요? 바로 배추전 먹으러 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네스토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